안녕하세요. CBS 유튜브 오리지널 2시 라이브. 오늘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시간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었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처럼 줄줄줄 이게 아니라 이거 사실 들여다보면 이렇다. 이런 쟁점이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자세히 있는 이런 거를 날카롭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나면 GTX에 대한 비판적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문제만큼이나 오래된 이슈죠. 그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으로 다뤄주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출산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조금 이따까지 계속 이어갈 테니까 계속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일단 바로 GTX 관련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CBS 경제 1타 강사예요. 이준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규 기자님은 이제 출입처가 어떻게 되시죠? 즉 오늘 주제죠. 국토교통부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후배인데 참 저는 윤진아 기자입니다.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후배인데 이 국토교통부와 GTX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한테는 선생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타 강사의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천한 질문을 하면 선생님처럼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고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이게 왜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좀 열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게 컨셉이거든요. 이게 약간 경제를 이상하게 되게 드라이하게만 볼 수 없고 좀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준규 선생님이 네.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 브리핑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5일 날 지금 정부가 원래 연초가 되면은 각 부처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일을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정부 부처도 원래 신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이 앉아서 뭐 장차관들 뭐 실국장들한테만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일하고 있고 뭐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평가를 받자 이런 취지로 해서 쭉 연초부터 해서 이제 기재부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부는 그 국토교통부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분야를 먼저 한번 했고 국토 분야를 한번 했고 그 다음으로 한 게 이제 교통 분야였는데 그게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수도권 시대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사실 도어 투 도어는 불가능하잖아요. 저 종로 사는데 목동까지 1시간 잡고 와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먼 거리를 조금 빠르게 이동하게 해서 전반적인 시간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나 아니면은 뭐 인천 이런 데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고 거기서 또 시간 걸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1시간을 30분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진입하는 데까지 30분으로 네.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역 교통도 이제 그동안 뭐 잘 없어서 뭐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확충을 해가지고 너무 수도권에만 정책 집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외감을 조금 해소해 드리겠다. 플러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미래 산업이라든지 그동안 있는 걸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하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철 밑으로 내리고 고속도로 밑으로 내리고 이런 것까지 다 묶어 가지고 이제 교통 분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살짝 들으면 사실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취지도 알겠어요. 취지를 뭐 간단하게 정부가 굳이 민생 토론회에서 연초에 짜잔하고 꺼낸 거잖아요. 네네. 나름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년 보고는 무슨 제목을 뭐 하나 잡아서 딱 이거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국토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짜잔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경제부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은 대표적인 경제부처인데 부지가 크잖아요. 예.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그렇죠. 집 짓고 도로 도로 짓고 깔고. 그다음에 뭐 다리 항공기 놓고. 예, 뭐 이런 거 철도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데 이게 SOC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그걸 활용하는 산업들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인프라를 까는데 고용되는 인원도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인프라 까는 것 자체도 이제 용역 발주해가지고 수주하면 그 용역사들 다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도로공사, 철도공사 다 있잖아요. 거기들 계속 일이 생기면서 일감이 선순환이 되면서 또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가요? 50만 직접 고용 효과, 50만 명.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어 놓으면 인프라 위에서 활동이 가능한 어떤 산업들이 또 75조 원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요. 다 좋죠. 네. 그래서 벌써부터 살짝만 들어도 너무 좋으니까 그 인근 지역은 또 얼마나 좋겠어. 인근 부동산들이 당연하지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들썩여요? 후회 지역이 어디다? 사실 GTX가 깔리기 시작한 게 이번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뭐 ABC는 노선 연장이고 예, 그렇죠. 새로 만드는 우리는 새로 DF. 만들기도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올라간 데들 보면은 이런 데입니다. 평택, 정택, 선안, 천안. 남쪽이죠. 북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인천 서구 쪽에도 이제 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긴 또 검단 신도시. 5호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검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쪽에 올라가는데 이제 집값이 뭐 들썩인다라는 표현이 진짜 말 그대로 들썩인다는 게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 무슨 세력이요? 왜냐하면 호재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피를 먹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 프리미엄 이걸 노리시는 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그 동네 주민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외지인이죠. 들어가서 야 이거 5천짜리, 1억짜리, 2억짜리 되겠는데? 그리고 딱 들어와가지고 사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거기 되면 속으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수수료가 뭐가 높겠어요?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쵸. 수수료가 이제 정률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 지금 왜냐하면 실수요자들, 실거래자들. 네. 그러면 집들이 나와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정부 발표 이런 거 있으니까 호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좀 안 올릴래요? 뭐 이러면서 집주인을 꼬드기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네. 왜냐 공인중개사도 자기 장사하는 거니까 먹고 살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그분은 되면. 실제로 그렇게 뭐 믿을 수도 있고 예. 꼭 그렇게 근데 아니더라도. 그게 왜 그 공인중개사도 그런 판단을 하냐면 정부 발표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도 있지만 외부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뭐 요새 뭐 매물 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딱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장이 서겠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 집값이 급등한다, 뭐 꿈틀한다지만 막판에 보면은 호가는 높아지는데 실거래가는 제자리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실거래가는 이제 등기가 끝나서 이제 다 등록이 돼야지만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집이 팔린다고 해도 3, 4개월, 2, 3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집값 급등 열차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타 강사의 그 얘기가 궁금한데 돼야 말이죠. 그렇죠. 돼요?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없느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멋있게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출퇴근 30분 시대라는 것도 슬로건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GTX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그레이트인가요? 네, 뭔가요? 맞습니다. Great Train Express. 거대하다. X 들어가고 이러면 다 멋있어요. 원래 빨라, 커, 다 멋있어. 근데 그 의미는 되게 그랜저군요. 좋은데 네.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돈이죠. 그렇죠. 얼마 든다고 사업 규모 134조. GTX에 들어가는 돈, 지방철도에 들어가는 돈,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GTX에 들어가는 돈이 38.6조예요. 38조 6천억 원이고, GTX만.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방에도 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철도 깔고 뭐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18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합쳐도 60조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60조. 네, 말이 60조지. 물론 지금 약간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수 펑크가 나고 있어서 1년에 60조 가까운 돈이 지금 새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세수가 저번에 40 몇 조 펑크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1년 예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거의 10% 가까운 돈을 앞으로 물론 나눠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종류별로 좀 알아보면 이런 건데 이거를 세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얼마큼 그죠. 넣을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어느 주머니에서 돈을 갖고 올 거냐. 그렇죠. 내 세금 그럼 어떻게 쓰이는 거야? 이거 뭐 민자로 깔고 이런 거는 뭐 회사가 알아서 돈 벌려고 까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국비가 30조예요. 순수하게 30조인데
그러면 야 140조 중에서 뭐 30조, 130 몇 조 중에 40조면 30조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죠. 이대로만 되면. 근데 안 된, 괜찮아.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GTX 강사님은? ABC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되는데 아니면 이미 준공이 돼서 부분 개통하는데 뭐 A 노선 개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전체 지도 있잖아요. A, B, C, D, E, F.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그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A, B, 나오네. C의 경우에는 네. 노선 연장이고 네. D, E, F는 아예 새로 까는 새로 거잖아요. 까는 그죠? 거죠. 그래서 새로 까는 부분들은 대부분 민자로 돌리겠다. 그다음에 노선 연장하는 부분도 지자체 쪽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액수 중에서 국비가 30조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30조도 사실 큰데 아니 지자체가 돈이 있어요? 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아니 다 원할 것 같은데 돈이 서울시 없어 그렇지? 편입 관련해 가지고 김포 들어오겠다 막 이런 데들 그랬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 지위가 달라요. 경기도에 있는 그 시들의 지위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의 지위가 달라요. 김포 같은 경우는 적경지역, 군사 적경지역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괜찮아. 우리 이거 포기할게.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책을 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돈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노선 연장해줘. 아니 그 경기도에서 끝나지 말고 아니 아산까지 와. 그 뭐 어차피 전철도 오잖아. 지자체가 돈 우리가 부담할게. 돈 부담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는 뭐 춘천까지 이어지고 북쪽으로도 좀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저희 정부 부담 없어요. 별로. 이 얘기하는 거고 DEF는 아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짜놨고 노선까지 정해줬으니 원하시는 데 있으면 들어오세요. 땅 파고 철도 깔아. 그러면 돈 벌면 되잖아. 우리가 허가 내줄게. 입찰해. 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문제예요. 사업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얘기는 회사로 따지면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이게 뭐 수익이 나지 않는더라도 이런 인프라가 필요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이 도로를 까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지수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글바글하죠. 교통망도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뭐 시내에 있는 다니는 버스라든지 전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랑 연결되는 광역버스, 그 다음에 기차도 있죠. KTX나 SRT도 있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교통수단이 들어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돼야 돼요. 그 수요를 분산시키고 싶은 건 정부고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그분들이고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계신 분들 전부 다 경기도로 놀러 나가는 거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노선 잘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하철 노선 같기도 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심지어 색깔도 똑같습니다. B노선 딱 보면 누가 봐도 1호선이에요. 색깔이. 그렇네. 예. 그다음에 이건 A노선. 만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네. A노선은 딱 봐도 3호선이고 수도권 3호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미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굳이 건데. 지하철을 타도 되는데 이걸 내가 타야 될 유인이 있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겠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축지법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간 압축.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종로에서 오실 때 1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로에서 오시는 분이 목동 올 때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종로에서 더 북쪽에 있는 예를 들면 저기 지도에 보이는 뭐 동두천이나 이런 데서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목동까지 얼마 걸릴까요? 그러면 1시간 반. 2배죠. 2시간. 더블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압축을 빡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오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간 압축이라는 표현을 전문가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 오는 사람은 어차피 똑같이 1시간이에요. 왜? 죄송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뭐 없거든. 없어요. GTX가 목동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외곽에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역까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확 30분에 당겨줄게. 그 다음에 너 서울역에서 목동 가. 그러면 솔깃하지만 네. 수요가 그 정도로 사업성을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금 체계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요금 체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설명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00원대 중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구간들이 이제 경기도나 이런데 인천에 있는 주요 사람들이 베드타운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까지 서울 진입하는데? 도심으로 오는데 아. 예를 들면 뭐 강남이면 그럼 강남 출퇴근 4,000원씩 내고 어떻게 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동탄 카페들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제일 빨리 열리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M버스나 뭐 G버스나 이런 거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사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겨울이에요. 겨울. 춥고 빙판길. 아. 그렇죠. 눈 오고 네. 이러면은 버스 정말 지옥입니다. 막 원래 한 1시간 반 걸리던 게 4시간 걸리고. 3시간 4시간 걸리고 이러잖아요. 안정되게 서울로 갈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기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의견들하고 그다음에 아니 어쨌든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우려도 있는 게 아니 그러면 하루 왕복에 8,000원인데. 9,000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데 4,450원 정도, 삼성역이 4,700원, 서울역 가면 5,200원이에요. 만약에 서울역으로 출퇴근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 많아야겠네. 물론 그분은 서울역에 직장 있으신 분 동탄 사실 일은 잘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냥 GTX만 10,000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맨날 못 하겠는데? 그럴 바에는 서울에 월세를 하나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 여유가 좀 있고 좀 그날 약간 컨디션도 괜찮고 하면 그냥 버스 타고 천천히 가고 아, 뭔가 늦게 좀 일어났을 날씨가 때. 안 좋거나 늦게 일어났거나 좀 뭐 아니면 그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외근 갈 일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타겠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랑 연결되면 사업성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수익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러면- 자가용을 끌고 갈지 말지 이런 건 고민하는 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유인이 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야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해서 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동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여론이 온라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는 다른 데는- 노선들은 더 심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서울에 어떻게 출퇴근을 제대로 할까 논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김포 메가시티의 느낌이 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에 인구 반 이상이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글바글하고 뭐 하나 이제 좀비 바이러스라도 이제 퍼지면 다 죽게 생겼어 여기서.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분산시킬 계획이 아니라 뭔가 서울에 집중시키는 계획처럼 들리고 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이 그렇게 소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 보면 이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2년 전인가 수도권 인구가 이제 50% 넘었어요. 51점 몇 %.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은 수도권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공화국. 예. 서울공화국, 경기도공화국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중심이 된 나라가 맞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극 체제. 그것도 안 되면 양극 체제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우리 좋은데 일극. 네, 지금 완전 일극이 됐어요. 그냥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서울에 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퇴근을 서울로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를 서울로 보내야 되고 요번에 요 민생 토론회 발표 날에도 네. 인천에 살고 있다.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한 대학생 한 명이 학교 어디냐? 서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인 거죠. 어디에 교육, 수도권 어디에 의료, 살든. 다. 그렇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로 왔잖아요. 그건 약간 결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예, 논쟁적인 네, 사안이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너무 친숙한 거야 그게. 아니 부산에서 찔려도 금방 서울 가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좋긴 좋아. 근데 이게 과연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가 아니고 서울로 오려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춘천 사람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연장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서울 사람들이 뭐 GTX 타고 와서 여기서 자고 간다냐? 안 자죠. 왔다가 놀다가 집에 가는 거야. 그렇죠. 와서 굳이. 거기서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동네 집 산대? 그거 아니거든. 집을 왜 사? 가까운데 갔다 갔다 하면 서울 되지. 집값이 더 높아지겠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어, 그리고 꼭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지방 집값은 내가 아니
내가 쇼핑하러 서울 갈 거야. 아, 맞아. 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천 가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지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울이 그냥 확장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역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을 갖다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준비했거든요. 네. 그나마 그래도 대전, 세종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사람 좀 많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그래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1단계 개통이 26년도, 착공 24년도 꽤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이제 광주 전남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타 완료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추진한다는 거예요. 추진한다는 거죠. 추진한다는 거. 그 정말 추진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이 정도. 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막 이거 간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자체가 합의를 해주면. 근데 지자체는 당연히 하고 싶다고 하죠. 돈도 없고 사업성도 없지만. 네. 근데 충청권,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 이름이 멋있으니까 거기는 이름을 CTX라고 했어요. 가칭을. C가 뭐죠? 예, 거기는? 충청일 수도 있고 아. 센트럴일 수도 있고 아, 왜냐하면 그래. 중심부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해서 가는데 거긴 됩니다. 왜? 전국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무리 무슨 인구 감소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세파를 맞아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세종. 세종. 왜? 거기는 출생률도 높아요. 예, 왜? 강제로 인구를 이주시켰잖아요. 일자리도 있고. 정부 부처가 그냥 우르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갈 수가 없죠. 수십만이 그냥 한꺼번에 때려 몰려가는 그런 식으로 인프라 진짜 의미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가는데.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원들도 늘어나고 상가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다음에 저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대전청사, 충북도청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 공무원 급행열차. 거긴 되죠. 거긴 돼. 근데 나머지들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광주 돼요. 전남 보면은 예타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잖아요. 예. 그것도 추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2호선도 1단계가 26년, 2단계가 30년이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저게 네. 사실은 축소판이고 더 큰 게 있죠. 더 큰 거 뭐야? 달빛철도라고. 아, 달빛철도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주부터 대구까지 예, 198.8km. 되게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심지어 광주는 아시죠? 호남권 최대 도시고 대구는 경북권 최대 도시야. 얼마나 멋져. 예. 말만 들으면. 설레죠. 야, 그리고 영호남의 그 갈등. 야, 이거- 화기장터 같은 곳이네.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그 유미부여하고 홍준표 시장이 우리 TK 신공항 생기는데 연결하면 광주의 전남에 있는 물류가 우리로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 수출하고 좋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 그게 20년 동안 추진했는데 이제서야 된 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경제성이 낮아요. 예타를 했어요. 사정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BC값,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의값. 돈을 100원 넣었을 때 100원은 뽑아야지 사실 그렇죠. 장사하지. 아니 90은 돼야지. 그치, 최소한. 아니, 꼭 철도가 손을 이만큼- 철도가 원래 좀 낮아요. 근데 0.7은 돼야 되는데 저희가 0.483입니다. 반도 안 되는 거예요. 0.5도 안 돼요. 근데 저게 됐어. 왜 됐냐? 여야 의원들이 아, 자기네들의 아성이야.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의미부여도 하고 일단 그리고 또 옛날 사례가 있죠. 야, 경부고속도로 깔 땐 예타란 제도도 없었어. 맨날 경부고속도로 살에 들고 와. 다 미쳤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깔았잖아. 그건 박정희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옛날엔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SOC 개념 없었으니까 그때는. 만들어 놓으면 쓰게끔 돼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에 저런 걸 과연 깔아주는 게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일타 강사님이 아주 단언을 네, 하시네요. 너무 없습니다. 꼬이신 거 아니세요? 그 인구를 보면 아는 게 저기 아까 달빛철도 지나가는 노선의 인구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제일 많은 지역이 남원이거든요. 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7만 6천 명. 아, 그래요. 그분들이 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또 광주 스타일도 대구 아니지. 빼면은 인구 10만 넘는 데가 아예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설을 설비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 이전에 왜 왔어? 왜 왔겠어? 먹고 살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되게 좋네, 뭐 멋있네 이게 홀려서 오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생존의 문제 지방에서 때문에 와. 일자리가 없어 못하겠어 사업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는 거라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제가 여기 그쵸. 나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안까지 또 제시를 해주셔야죠. 이게 그 메가시티 이런 말 많았었는데 그 메갈로폴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통이나 인프라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살이 붙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지는 방식을 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방에다가 뭘 하려면 정말 과감하게 때려 박던지. 그게 단순히 교통을 때려박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산업, 음. 교육 음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 해서 한 번에 그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때려 박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수도권 국가로 가도 돼요. 서울공화국 가요. 야, 지금도 보면은 그 각 서울에서 각 지자구마다 자치구마다 이제 지방세를 내면 그거를 좀 분배를 해요. 근데 잘 사는 지역이 이제 강남 이런 데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다른 구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수도권에 몰빵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그땐 당위성으로 깔아 그냥 필요하다는 거 깔아줘. 돈 많이 벌어서 깔면 되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나마 지방에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우울경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나 돼야 인구 규모라든지 이미 산업 있는 시설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이미 들어오게 돼 있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가든지 해서 하는 거지. 여기 깔고 저기 깔고 저기 깔고 오케이. 나라 곳간 이미 비어가고 그럼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민생 토론회라는 어떤 무대 위에서 이거를 이 시점에 한 것은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다들 알고 있죠. 왜 그런 왜 건가요? 그렇겠어요. 저희가 너무 꼬이셔가지고 질문을 못하겠어. 4월달에 메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4월 10일 총선. 잘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네. 마치 확정이 안 된 거를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편해지는 거야. 다 생존권이 보장됩니다. 심지어 그 토론회 참석 인원이 시민 500명. 오, 많이도 불렀네요. 근데 그 시민들 다 어디 사시는 시민이겠어요. GTX 깔리는 데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 다른 분들은 어떡할 건데? 그렇네요. 500명이 많아 보이지만 500명을 제외한 전 국토에 소외된 지역의 인물들은 다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그래서 아직 임기가 충분히 남으셨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개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 앞으로 못 먹고 못 삽니다. 우리가 개도국일 때는 깔기만 하면 살았는데 이제는 깔아도 사람들이 안 써요. 막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이용률이 0.1%인 모 공항도 있습니다. 지역 0.1%. 아이고, 그 고추 널어야겠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딴 데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내년까지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그래요. 저도 그 언론에서 인터뷰 중에 하루에 5명 다니는 강에 다리를 놓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보고 이준규 기자한테 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GTX와 관련해서 이준규 기자의 강의를 들으니까 핵심 내용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까지 쫙 정리가 됐어요. 다음에도 또 좀 어려운 이슈 있으면 이준규 기자가 좀 설명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규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이제 마저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